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지법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규탄 대회를 열고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추경호 의원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거듭 바꾸신 거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좀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이 될까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게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증거가 매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검이 많이 얘기를 한 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공모를 해서 추경호 의원 당시 원내대표가 어떤 이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을 해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가 영장에 적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전에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1분 정도 짧게 하고 끊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개헌 표결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개헌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특검은.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표결에 방해를 받았는지를 영장에 적시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 역시 적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개헌 표결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부분을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란 세력 청산, 위헌정당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도 영장 기각 가능성 제기가 된다고 하던데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 일부에서 예.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혐의가 무죄라서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영장이 지금 기각되는 사례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석연치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분이 내란과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에 서야지 저희 여당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건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었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일단 장소 변경을 3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소 변경을 한 곳이 국회가 아니라 당사예요. 그러면 본인은 또 어디에 있었냐? 국회 본관에 있었어요. 그럼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1, 2분의 통화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간의 통화예요. 7분이라는 시간은요,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 2곡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7분 동안에 어떤 대화가 있었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설득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저는 격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순서를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짧게 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짧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하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합니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뭐라고 했냐?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라는 건 일관성과 전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니 계엄 해제를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계엄 해제 방해가 되느냐? 그런데 최근에 특검에서 계엄 해제 방해를 받았다는 의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이게 또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엄과 관련된 공범들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증거인멸은 구속수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엄 1년에 맞춰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라는 당 일각의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장외 집회 현장에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은 현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었던 장외 집회는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당에서는 긴박한 국회 일정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취소 배경 다른 곳에 있진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오늘 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 앞에서 저희가 규탄 대회를 했고 예. 그 부분에서 그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가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격려도 하고 이런 일정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 대화의 모든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의 여러 폭거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그 부분은 국민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헌재에서 내려진 탄핵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 이 세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유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 이 조건 위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또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많은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전국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또 얼마나 더 진전된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사특검이 가동되고 있고 오늘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대표가 메시지를 내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과를 한다 만다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내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프레임이 잡혔을 이것이 아쉬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당 대표가 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을까요? 전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장도영 대표도 그런 말이죠. 계속 계엄과 사과를 우리 스스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메시지는 당대표가 책임지고 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것이죠. 저는 뭐 결과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내일까지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초선 의원 위주로 그리고 소장파 의원 위주로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위주로 이번에는 보수 지지세가 좀 높다고 알려진 그 TK 지역구 의원 중에서 권영진 의원도 사과 끊을 건 끊어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당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께서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29일 청주에서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선에서 사과를 안 했다면 승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라고 좀 궁금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본인들의 완벽한 지지세를 구축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지도부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 장동혁에게 정치인 김민수에게는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모여 있어서 다음에 후일의 정치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또 하란 말이냐. 이렇게 사과를 할수록 우리가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게 저희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 일본이 그래요. 우리 65년도에도 했고 90년도 했고 95년도 했는데 뭘 덜한 것이냐. 그런데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우리 민주당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가 괴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요. 지금 내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국회 도서관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제 어제 한 인터뷰에서 계엄은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내일 장동혁 대표와 어떤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지 또 두 전현직 대표의 메시지가 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날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해요. 당대표가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내는 메시지가 국민의힘과 다르다고만 해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한 민주당과 너무 동일하다고 또 지지자들이 겹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과 다르면서 얼마나 보수 진영 전체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김문수 후보를 대선 때 찍었던 41%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미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건 사과를 넘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부 다 축적된 함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너무 함몰이 돼서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다 보니까 이런 장동혁 대표의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내일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0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5.18 민주화 운동하고 격을 맞추겠다 뭐 이런 의미인지 내일 혹시 대통령 특별 뭐 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또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메시지가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는 그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계엄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엄으로 해서 암울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간 6개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부각시키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둡고 투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정당에서 좀 여당 민주당에서 저는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신속하게 응원 그 내란봉을 들어가지고 또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너무 급한
급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재판이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1심 선고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정도에 못 미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기념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지층 결집용 어떤 행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어떤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단죄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너무 지나치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앞두고 당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이요, 토론회 시작 전 당사 앞에서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라는 집회도 했고요.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토론회 자체가 이 의견 수렴을 한 것처럼 보이려는 요식행위 아니었냐 이런 당원들의 비판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당장 정청래 대표는 왜 불참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요식행위라는 말씀보다는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17개 시도당을 통해 가지고 회람 공람을 했고 이 17개 시도당을 통해 가지고 253개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미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전국위원장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는 거쳤는데 이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최고위원 중에서 수정 보완론에 주장을 하고 있는 황명선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TF 단장을 꾸렸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또 토론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인 1표제는 어떤 당원 주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60대 1을 20대 1로 만들었고 20대 1을 다시 1대 1까지로 만들자고 하는 이 당원 주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160만이 넘는 당원들 중에 대부분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예.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의원제, 그러니까 정책대의원, 노동대의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떻게 당의 당무라든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보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빛과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인 1표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